아버지가 이렇게 그 예술의 쪽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술이라는 게 있다는 것, 그 그림장이라고 그때 얘기했거든요. 그림쟁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자, 지금은 그런 책이 없어요. 이렇게 접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옛날 책,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셔서 이 세상에 그림이라는 게 그런 그 분야가 있다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었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유대감은 별로 많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역시 그 연극도 하시고 뭐 영화도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한량이죠, 한량. 이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린 우리들을 데리고 게임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 좋아하고 이런 거는 아버지 닮은 것보다 엄마를 더 닮았다는 생각을 들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는 손에서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서 책을 항상 기회만 있으면 읽으시고 그러셨거든요. 책 읽는 걸 무지 좋아해서 책은 옆에 있기만 하면 그냥 아주 책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글을 쓰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어느 날 그 부산에서 소년신문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소년신문이라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나 신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의 희망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희망은 뭔가가 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쓴 게 나의 희망인데 이게 이제 부통령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죠.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기억이 나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지? 그 결론이 나는 글 써야지. 글은 연필하고 원고만 있으면 되니까, 원고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못하고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세 식구가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는 거는 확실하게 30세 때가 해결난 다음에 오는 것 같아. 제가 경험하기로는. 근본적인 걸 해결이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뭐. 처음에 제가 정말 40살 되던 한국 나이로 40살, 4월 25일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제 친구의 동생이 홍대 나온 친구예요. 그 친구가 우리 집 놀러 왔어. 왔는데 난 말이지 정말 너무 이제는 막 그림 안 그릴 수가 없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언니 갑시다. 근데 그날이 4월 25일 월급 탄 날이에요. 타워 호텔 12층이야. 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2층에 올라가서 재료를 몽땅 샀어요. 생활비 준 걸 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구반포에 같이 살고 계시던 이종무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내가 소개해 드릴게. 그리고 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한 게 그렇게 된 거죠.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이런 가정주부로서의 삶이 나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렇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가 나한테 있는 거가 그러니까 서예일 수도 있고 뭐 그림일 수도 있고 뭐 그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게 가장 힘이 안 들고 힘이 덜 들고 내가 정말 즐겁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그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게 분출을 한 거죠. 나는 나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내가 여기 윤석남이라는 하잘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근데 이제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건 공부를 많이 좀 그림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혼자 책을 보면서 미술사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주제는 있어야 되니까 주제가 뭐냐? 나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주제가 난데 사실 나는 내세울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나는 좀 부끄러운 존재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엄마더라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가 생각하기엔 가장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인간인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어머니를 내가 그리고 싶어. 처음부터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린 거죠. 이제 그 당시는 이 그룹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인순 씨, 김진숙이 제가 같이 그림을 같이 연습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딱 이 친구들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세 명이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여성 작가 그룹을 한번 만듭시다. 그래서 갔다 와서 첫 번째 10월 모임전을 했죠. 그때 당시 저는 막연하지만 일하는 여자들, 여성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죠. 김인순 씨는 정말 여성 노동자 얘기를 했고, 김진숙이는 이제 자기 개인사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전시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공부 좀 더 하자. 그래서 셋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회전 할 때는 반에서 하나로라는 제목을 김인순 씨가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에서 하나로 가는 거, 우리가 반에서 하나로 가기가 얼마나 힘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밖에 안 돼. 근데 반이 우리가 하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림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저는 계속해서 그린 거고, 반에서 하나로는 이렇게 굉장히 큰 들판에 앉아있는 엄마 모습, 호미 하나 가지고 앉아있는 그 어머니 모습을 그렸고, 일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많이 저는, 아무래도 엄마가 주제니까, 저한테는요. 손이 열이라도, 그거는 이제 우리 여성들 얘기인데, 일반적인 여성들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경험적인 그 어머니, 이제 친정 어머니가 고생한 그런 그 삶 자체를 그렇게 약간 코믹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이제 개인전 끝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때 김인순, 김진숙, 윤성남 셋이 그 전시장에서 작가와의 대화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막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또 문 계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또 하나의 다른 문화, 여성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성의식, 이런 거를 저한테 막연하지만 깨우쳐주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거기 그냥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성 문화라는 게 무엇이고, 내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고, 앞으로 어떤 그림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라는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깨우치게 된 동기가 그 또문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미국 갔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눈전을 하기 전에 얘기죠. 정말 과연 내가 작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작품이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 작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 1년 동안 정말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때 이제 루이스 부르주아 작품을 봤죠. 나는 내가 얼마나 편견에 완전히 쌓여져 있었냐 하면, 여성주의는 그림도 부드러운 거, 뭐 고운 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너무나 엄청난 그 여성주의의 가능성, 여성주의의 테크닉, 이게 나를 갖다가 누른 거예요. 그런데 그 거미를 만난 거예요. 그럼 뭘 만났겠어요? 테크닉이나 매체, 이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스토리, 얘기가 중요한 거구나. 해방됐죠.
완전히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부르주아의 작품을 보고 느낌은 왔지만 내가 갈 길은 모르는 거야. 어떻게 가야 좋을지 모르는 거야. 갈 길이 없는 거예요. 헌원서는 공부를 막 할 때 헌원서는 생가를 한번 가자. 이렇게 뭐 속상한데. 그래서 혼자 운전하고 강릉에 그 생가를 갔다. 이러고 이제 한숨이나 쉬고 앉았는데 요만한 가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딱 그거 보는 순간 헌원서는 17살짜리 모습이 같아. 와, 세상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짚고 왔다니까. 와서 거기서 그렸어요. 하얀 조거리에 파란. 근데 동그랗잖아. 동그라니까 그냥 사람이 되는 거야, 여자아이가. 그때부터 나무를 주스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눈전이 나온 거예요. 그 평면이 갖고 있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뭘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굉장히 답답했어. 이 평면이 너무 싫은 거야. 답답하고 막 그냥 아주 보수적이고 이 평면 자체가. 그게 헌원서른의 나무 뿌리. 거기서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해방감이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와르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틈도 없이 했어요. 저절로 막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 눈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도 이렇게 뭔가가 해방되는 느낌, 보는 분들도 해방되는 느낌, 저도 해방이 됐죠. 요조숙녀는 정말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자로서의 아주 행복할 때의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꼭 중요한 때 입으시는 게 남색 치마에다 흰 저고리야. 그게 비단이. 딱 그거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사셨어요. 다른 데는 막 헌옷 입고. 그래서 그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인 거예요.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32살 때 모습. 길에 가다가 이게 그 목공소에서 까맣게 칠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 짝 위에다가 올려놓고 까맣게 휙 뿌리면 그거 까매지잖아. 이런 나무가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주워왔죠. 그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거를 꼭 우리 엄마가 옛날에 입었던 헌옷 같은 느낌. 살림하면서 입으셨던 그런 헌옷 같은 느낌. 근데 그 19살이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문양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만든 문양이 아니지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때는 정말 패목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사다 쓰는 거고. 패목이 왜 좋으냐 하면 패목 이게 가지고 있는 그거 자체로서의 연륜이 있어요. 세월 그 자체가 세월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살린 거죠, 뭐. 안소연 씨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연락이 왔어요. 거기 그 한국의 특별전에 작품을 좀 내줄 수 있냐고. 안소연 씨가 아마 그 큐레이터였었나 봐요. 그때 처음 봤어요.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거기서 저기 작품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방 하나를 어머니 눈전에 놨던 작품들을 가지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하고. 왜냐하면 그 100개의 그릇을 놨잖아요. 그 촛불을 100개를 켰잖아요. 촛불은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몸을 자기가 밝히잖아. 자기를 태워서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꼭 여자의 몸 같더라고. 여자의 삶, 여성의 몸이 불타고 있는 것 같은, 결국 녹아서 없어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성의식이 막 과도하게, 지금보다 더 심하게 아주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고요. 내가 상도 받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존재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길을 쓰고 해도 아직은 우리는 멀었어. 길을 써로 가도 아직 멀었어. 우리가 폴짝 뛰어넘으면 넘을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간격을 도저히 넘어가기가 힘든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는. 그래서 1000이라는 완벽수가 있잖아.
천이라는 완벽수 가려면 하나만 더 하면 돼. 999잖아요.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그 하나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거. 그게 왜 그렇게 힘든 건지. 그러니까 999는 영원히 999예요. 내가 죽은다면 누가 하나 해가지고 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인물화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크면 안 돼. 크면 그 맛이 안 나. 이렇게 작아야 돼. 정말 손가락같이 작아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 나무를 다 짜게 써 내가. 짜게 해가지고 그렇게 작게 만드는 거죠. 전부 여성들이에요. 999명이 전부 여성들이라고. 그리고 저쪽 방 안에다 딱 하나만, 요 하나가 일로 가면은 천이 되는 거예요. 거기 딱 하나만. 그렇게 전시를 했죠. 작가는 느닷없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뭐냐면 여성사 전시관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 그때 무대가 이렇게 동그랗게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큰 기회였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무속의 시작이 바리대기야. 그럼 바리대기가 누구예요? 강을 건너서 생명을 아버지의 스님을 살기 위해서 그 지옥을 건너가지고, 그게 강이잖아요. 죽음의 강이잖아요. 강을 건너서 약사발을, 물사발을 얻어다가 아버지를 먹여 살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 살렸어. 살리더니 아버지가 나라에 반을 주겠다. 너의 나라를 반을 주겠다.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얘가 딱 거절하고, 아니 나는 저기 가서 죽은 사람들의 좋은 길을 가게끔 인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청을 거절하고 그 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둥그런 게 강이잖아. 거기다 구슬을, 파란 구슬을 처음으로 사다가 그 구슬을 쫙 깔았어요. 천국으로 가라 이거야. 바리대기가 아주 예쁜 옥색 치마 입고 옥색 의자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블루룸 할 때 내가 다 어렸어요. 세상 이야기를 좀 거기다 넣고 싶었어요. 세상 이야기. 내 얼굴이 많이 들어간 거죠. 내 얼굴, 뭐 손, 뭐 이런 거가 좀 들어가고 또 약간 뭐 다른 새 형상도 들어가고 그런 건데, 이제 사실은 그 종이 오리기는 정말 느닷없이 들어간 거잖아요. 핑크룸은 내가 가정주부에서 떠 있을 때 아름다운 핑크색이잖아요. 그죠? 중산층 가정주부가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지만 나는 거기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내가 중심이니까. 그게 이제 핑크룸이에요. 행복한 그 평화의 어떤 느낌, 인간의 평화의 느낌, 이건 이제 그린룸이고, 화이트룸은 이제 죽은 이후의 나의 모습이 아닐까? 죽음과 삶 사이에 조금 늙어가지고 머리가 하얘가지고 있는 나. 이게 이제 화이트룸이고요. 블랙룸은 이제 죽음이죠. 붓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동기를 얘기를 해야 돼요. 평면이 갖고 있는 답답함. 이게 이제 이 공간으로 나왔잖아요. 저기 설치도 역시 너무 답답해. 설치를 해보니까 설치는 공간에 어떤 공간이든지 공간이 한정이 돼요. 그런데 답답하다 그런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중앙박물관을 그냥 다녔어. 한 번은 갔는데 뭘 하냐면 한국의 조선시대 때 인물상을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때 딱 만났잖아요. 아, 그때 그 전시를 안 봤으면 나 오늘날 이런 작품 못해요. 근데 그때 누굴 만났냐? 윤두서 개인, 그 인물 자화상을 본 거예요. 윤두서한테 딱 꽂혔어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다가 내가 다 버리고 한국화 하고 싶어요.
선생님들 소개해 주세요. 그랬죠. 유화라든가 아크릴 이거 다 없잖아요. 싹 버렸어. 싹 버리고 이제 붓만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전시한 게 그 친구들, 내 친구들 전시죠. 제가 초상화를 하면서 자화상도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초상화를 하면서 꼭 친구들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다른 초상화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려 여기까지 온 거, 그러니까 40살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잖아요. 80살 될 때까지 왔어. 이 40년 동안 나 혼자 그렸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음으로 양으로 정말 붓이라는 건 이렇게 드는 거야. 뭐 검은색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준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너 고생한다. 그림 하느라고. 밥 한 끼 사줄게. 사준 친구도 있고. 거기 나온 친구들은 전부 그림 시작한 이후에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한국의 여성 초상화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가 그 초상화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많이 샀는데 여성 하나도 없어요. 그 수백 명의 초상화 중에 여성은 딱 둘 있어요. 다른 건 다 무슨 대감 뭐 이래가지고 이름 다 있어.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말이야 여성 초상화 할 거야. 그렇게 마음 먹었죠. 적어도 100명의 여성 초상화는 그려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포커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책을 보고 하면 돼. 그러면 그 여성 독립운동 한 책을 내가 이제 샀어요.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놀랬어요. 나는 진짜 놀랬어. 다 위대해. 그래서 시작해서 지금 한 20분은 했어요.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냥 일상 하듯이, 일상을 지나듯이 시작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 내 삶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삶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거니까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냥 연필 하나 하고 종이만 있으면 돼요. 나의 예술은 나의 삶이죠, 뭐. 나의 일상이다.